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벤처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창업카페 센터장님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 좀 되게 힘든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여기서만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확률 이론을 통해서 벤처 투자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몬티올 문제라고 아실 겁니다. 몬티올 문제 매우 유명한 확률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몬티올 문제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몬티올이라는 사람은 몬티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TV쇼 진행자예요.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 미국에서 Let's Make a Deal 이라는 TV쇼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TV쇼 이름 자체가 매우 창업스럽죠? Let's Make a Deal.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몬티올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요 그림과 같습니다. 그 무대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3개가 있고 각 문 뒤에는 염소 2마리와 차 1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1대가 있어요. 그래서 출연자가 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문 뒤에 만약에 승용차가 있다면 그 승용차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염소가 있다면 염소를 갖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갖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룰의 게임인데요. 우리 히든싱어처럼 마찬가지로 처음에 출연자가 문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문을 바로 열지 않아요. 히든싱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진짜 가수가 어디 있는지 맞추지 않습니다. 가짜 가수가 어디 있는지 하나씩 맞춰가면서 떨어뜨리죠. 이 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문을 하나 고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연자가 고른 문 뒤에 만약에 승용차가 있다면 나머지 2개 문 뒤에는 다 염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출연자가 고른 문 뒤에 염소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문 2개 뒤에는 승용차와 염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도 1개의 문, 출연자가 고르지 않은 2개의 문 중에 적어도 1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문을 고르면 그럼 우리 몬티홀은 거기서 출연자가 고르지 않은 문 2개 중에 염소가 있는 문을 일단 열어줍니다. 이 그림처럼요. 만약에 출연자가 1번 문을 선택했다고 하면 2번, 3번 중에 적어도 하나 뒤에는 염소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뒤에 만약 염소가 있다고 하면 몬티홀은 3번 문을 일단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문이 2개밖에 없죠. 그리고 몬티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출연자에게. 일단은 3번에서 염소가 나왔으니까 3번은 아니야. 그러면 너는 지금 현재 1번을 선택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2번으로 갈래? 아니면 그냥 계속 1번을 할래?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재밌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재밌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1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번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정답은 2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1번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1번 뒤에 승용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리고 2번 뒤에 승용차가 있을 확률도 3분의 1, 3번 뒤에 승용차가 있을 확률도 3분의 1입니다. 모두 3분의 1인데 요 1번 문 뒤에 있을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2번, 3번 중에 하나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죠. 2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가 되죠. 그런데 몬티홀이 요 3번 문을 열므로써 우리에게 정보가 하나 추가됩니다. 3번은 아니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건 뭐였죠? 1번이 3분의 1, 2번, 3번을 합해서 3분의 2였죠. 근데 3번은 아니라고 그래요. 2번, 3번을 합하면 3분의 2인데 3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일 확률이 갑자기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 2개만 남았을 때는 1번 뒤에 승용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 2번 뒤에 승용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몬티올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1번, 2번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 2분의 1, 2분의 1 똑같지 않냐? 또는 나는 계속 1번에 있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유명해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바꿔서 2번으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몬티올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야가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은 많이 되긴 했지만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바로 가까운 미래든 아니면 조금 먼 미래든 간에 우리 옆에 바로 바싹 붙어서 우리 사회를 바꿀 것 같은 그런 기반 기술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 중에 이 기술 분야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죠. 이 기술 분야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몬티올 문제로 보면은 문 3개 중에 하나 뒤에는 반드시 승용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 분야에서 어떠한 스타트업이 실패를 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 스타트업의 실패는 과연 남아있는 해당 분야의 다른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저희가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이 분야는 너무나 유망해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스타트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몬티올 문제와 비슷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 기업의 실패가 나머지 기업의 성공 확률을 오히려 올려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패한 기업과 그 근원적인 이유, 여러 원인들을 공유하지만 않는다면, 유사성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더 보정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아니면 그 실패한 기업과 남아있는 기업 간의 유사성이 매우 높다면 우리가 거기서 미루어 볼 때 남아있는 그 스타트업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통제된 환경 내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구별해서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점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한번 점검해 나가야 되겠죠. 반드시 실험될 분야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기업 간의, 벤처 기업 간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면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맨 먼저는 편향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데이터만 수집한다든가 실패한 기업의 데이터만 수집한다든가 또는 특정 분야들의 분야의 기업만 수집한다든가 같은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좀 주도 면밀하게 잘 구분되어지는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즉 동종업계에 있는 어떠한 스타트업의 실패가 다른 기업에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남아있는 해당 분야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현재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Q&A 세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